비과세 조건에 보유기간, 거주기간 있는데,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내년까지는. 근데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2년 하루만 보유하고 있다 팔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거주기간 17년 9월 19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들은 보유기간 중에 이제 2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이 생겼습니다. 어떤 거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응?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다. 네? 18년도 8월에 기장분이 해제됐죠. 또 작년 말에 부산 진구, 남구, 연주 이런 것도 해제됐습니다. 이렇게 해제됐다 하더라도 17년 8월 3일 이후에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으면 부산에 있는 걸 취득했다. 그리고 양도는 현재 할 때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양도법이 바뀌었으면 그 법 바뀐 후에 양도하는 건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래서 앞서자에 불리하게 바뀐 것은 기존 거에들은 적용되지 않고 새로 취득한 것만 된다. 그래서 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2년 거주 조건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거는 조정지역이 있어도 2년 거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보유기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년까지는 A주택을 갖고 있다가 B주택 갔다가 B주택 팔았고 중간에 주택을 보유한 게 있다 하더라도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기간 갖고 계산을 하는데, 21년 이후에는 1주택만 갖고 있던 기간만 갖고 계산을 합니다. 굉장히 납세한테 불리하게 바뀌었죠. 이것도 18년도에 법이 개정됐지만 이렇게 2년간 유예를 둔 겁니다. 납세자한테 불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법은 벌써 바뀌어 있습니다. 시행 시기만 늦춘 겁니다. 2년을.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 하고,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입니다. 실제 거주한 기간이 불분명할 때 주민등록상 전입부터 전출입까지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분명하다. 원칙이 실질로 가는 거고 불분명할 때만 공부로 가는 겁니다. 자, 보유기간은 어떻게 사느냐? 대금 청산이라고 등기 접수는 빠른 날. 취득일이. 이유는 재산 분할로 취득했더라. 그래서 재산 분할이라고 하면은 원래 부부가 갖고 있는 경우는 공동으로 소유한 걸로 봅니다. 다만 명의만 한 사람 명의로 돼 있지. 그걸 나중에 나눴다. 그러면 원래 자기 걸 찾아가는 거니까 남편 명의로 옛날에 취득했더라. 그러면 그때 취득일이 언제냐? 남편 취득일이 부인 취득일이 되는 겁니다. 응?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대 간의 이동이 소유권 변동이 되면 동일한 걸로 봅니다. 세대 간의 이동은 이동이 없는 걸로 봐요. 그래서 동일 세대 가면은 이런 식으로 처음 징여를 받았더라도 징여자의 취득일로 보는 거지. 우리 징여받으면 징여일이 되잖아요. 취득일이. 근데 징여일로 보는 게 아니라 준 사람의 취득일로 보고 그런 겁니다. 이런 건 좀 복잡하니까 이런 게 있더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건설임대택은 이제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이면 된다. 예? 그러면 뭐 하루를 보유했어도 비과세 해주고. 수용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이제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것이 이렇게 된 경우에 된다. 국외 이주, 뭐, 국외면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 모는 거 있죠? 뭐 이런 특례가 있더라. 자, 조정대상 지역은 거주한 2년이 필요한데, 임대주택에는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그 임대를 하는 거죠. 응? 근데 4년 임대 기간 중에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료 5% 이상 증액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근데 5% 증액했는지 어떻게 되냐?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임차인이 다 투소내고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사실상 5%가 넘어갔다. 뭐 그랬을 때 저희가 납세자를 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그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저희를 원칙적으로 얘기를 해서 5% 넘으면 당신은 이건 규정을 적용 못 받는다.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니까 1주택만 있다가 팔면 비과세 해주면 복잡하지 않고 좋은데 이게 이제 경제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2주택이 된 경우 있는데 그럼 2주택이 된 경우는 전부 다 비과세를 안 해줄 거냐? 또 예외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이 일이 복잡해졌어요. 첫 번째, 일시일대은 내가 주택을 갖고 있다가 주택을 판 다음에 새로운 주택을 사면 좋은데 팔기 전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팔기 전에 사면 어떻게 됩니까? 2주택자가 되어버리잖아요. 2주택자가 됐기 때문에 그 비과세를 못 받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팔면은 비과세 해주겠다. 그래서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은 비과세 해주겠다. 근데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다 했을 때는 3년이 2년으로 줄어든다. 내가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하고 따로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상속을 받으면 내 주택이 2개가 돼버리잖아요. 내가 주택 하나 갖고 있는 거 상속받은 주택.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팔면은 2주택이 되죠. 그럼 비과세를 못 받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내가 집이 하나 있다가 상속을 받은 경우 그때는 내가 집을 팔 때 내 집을 갖고 있던 거 팔 때는 1주택으로 받아 비과세 해주겠다 하는 게 상속 2주택 규정입니다. 이 전제는 뭐냐? 첫째는 내가 상속 받기 전에 주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택이 하나 있다 상속받으면 내가 2주택 만든 게 아니잖아요. 상속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2주택이 된 건데 내가 상속을 받은 주택이 없는데 상속을 받았다가 다른 주택을 사면 2주택을 내가 만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만들었습니까? 내가 2주택 만들었잖아요. 그때는 적용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응? 이게 또 순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된 거. 근데 내가 일부러 2주택 만든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집 하나 갖고 있는 데다 상속 받았을 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상속을 받았다고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배우자도 집이 하나 있고 나도 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죽어갖고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규정이 적용될까요? 배우자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내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입니까? 2주택입니까? 나도 하나씩 있고 배우자도 있고 2주택이죠. 근데 배우자가 죽어갖고 그걸 상속을 받았다? 그거 달라질 게 뭐지? 똑같은 2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받기 전에도 2주택이었는데 상속돼 갖고 2주택, 그게 상속주택으로 바뀐 것 뿐이지. 원래 2주택이었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 세대.
그러니까 부모님이 별도로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갖고 있는 주택을 하나 받았다. 그랬을 때 적용되는 겁니다. 예상. 내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주택을 갖고 있는데 부모님을 모시려고 그렇게 합가했어요. 합쳐서 내가 주택을 팔면 이거 몇 개입니까? 2주택이죠. 그럼 비과세 못 받잖아요. 뭐 노인네 누가 모시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렇지 말고 노인네 모셔서 이렇게 살면은 10년 내에 하나 팔면 비과세 해주겠다. 이거 주택 없는 걸로 봐서 해주면 이게 왜 이렇게 봤어? 이게 동거봉양입니다. 10년입니다.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어요. 예. 다음에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하고 또 하나 갖고 있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혼인했어요. 혼인해서 주택을 팔면은 이게 1세대에 몇 주택이에요? 2주택이죠. 그것도 비과세를 못 받으니까 이런 케이스일 때는 5년 내에 하나 팔면 그것도 비과세 해주겠다. 1주택으로 봐서. 그게 혼인 2주택입니다. 문화재 보유주택. 내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문화재 보유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래갖고 일반 주택을 팔 때, 이거 2주택이잖아요? 그렇지만 문화재 보유주택은 주택으로 안 보겠다. 특수에. 그래서 비과세 해주겠다. 농어축주택도 마찬가지고요. 장기임대주택은 지난번에 바로 앞에 말씀드렸죠. 내가 주택이 2개 있는데 하나를 이렇게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그걸 하고 사업자 등록까지 했다. 그래서 이걸 팔 때는 비과세 해주겠다. 이 장기임대주택은 없는 걸로 봐서. 근데 조건이 2년 이상 거주했어야 된다. 이런 문제. 그거 부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 주택이 하나 있고 상속주택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상속 2주택 이 규정을 적용받잖아요. 그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이사 가려고. 그랬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2개를 같이 섞어서 중복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냐 이거죠. 규정을. 다시 쉬운 걸로. 내가 집이 있는데 집을 팔기 전에 다른 집을 샀어요. 그럼 일시적 이주택이 되잖아요. 일시적 이주택자가 다른 분하고 혼인했어요. 혼인할까? 그리고도 내가 집을 팔 때 비과세가 되냐 이거죠. 복잡하다. 자, A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B주택을 샀어요. 그러다가 C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혼인했어요. 그래서 A주택을 팔았어. 그 A주택이 비과세가 되냐 이거죠. 비과세 돼요. 네. 왜요? 국세청에 많이 다니신 모양이네, 그래. 국세청에서는 그게 됩니다. 근데 문구로 따지면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되려면 1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했어야 돼요. 근데 조금 전에는 이게 1주택이 아니라 일시적 2주택이 2주택자라고 그랬잖아요. 2주택 플러스 1주택이니까 원래는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 적용을 못 받는데 지금 그 해석상으로는 이 경우고 이 경우고 짬뽕에서 받을 수도 있고 이것도 이렇게 짬뽕에서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국세청에서. 그러니까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확대 해석을 했어요. 지금 이 법 해석의 세법 해석을 확대 해석해 준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거 1세대 1주택 관련. 그러니까 저희가 그 법 규정보다는 이 해석을 많이 찾아봐야 돼요.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중과 관련해서는 요즘 또 해석이 바뀌었어요. 중과. 납세 중과 관련해서는 또 해석이 바뀌어갖고 그 납세자한테 불리하게 좀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같아요. 기존에는 상속주택을 먼저 팔으면 비과세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속주택이 아니고 일반 주택. 그러니까 상속주택은 받고 싶지 않아서 받은 거잖아요. 예. 일반 주택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고. 예. 근데 여기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를 해야지 비과세가 된다는 예. 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이제 안 맞다는 부당하다는 거.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된다는 거. 상속은 받고 싶지 않아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주택을 파는 게 아니고 일반 주택을 팔았을 때 혜택을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속주택은 가세인 거잖아요. 그러면 상속주택도 나중에 일반 주택 팔은 다음에 비과세 조건을 갖췄으면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옮기고 그때 팔고 이렇게 예. 보신다는 게. 이게 그 법 개정되는 복잡한데 일반 주택과 상속주택 순서가 없었어요. 중간에. 무조건 하나 팔면 되는 아니 그게 아니라 상속주택을 먼저 받았어도 이 규정을 적용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일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해야만이 적용받지 상속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취득했으면 적용 못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주택을 만들었느냐 어쩔 수 없이 이 주택이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틀려져. 내가 이 주택 만든 것은 특례 적용을 안 해주고 어쩔 수 없이 이 주택이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일반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주택이 됐는데 예. 받고 싶지 않은 걸 받은 거를 빨리 팔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다른 형제들한테 주면 돼요. 안 받으려면.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만약에 그러면 제가 상속주택을 팔게 되면 상속주택은 과세네요. 그렇죠. 이월과세 됩니까? 5년 이내 양도를 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이월과세 되고 부모님하고는 중과세 배제한다는 거죠. 중과만 배제해요. 예, 그렇죠. 중과 배제. 이월공제도 뭐가요? 이월과세도 되는 거예요? 상속주택이 그럼? 징여받았을 때 이월과세 되는 거예요. 배우자 이월과세는 증여만. 이월과세는 징여만 되는 겁니다. 징여. 기한에 상관없이 10년 후에 팔더라도 어쨌든 예. 상속 외 주택을 먼저 무조건 팔면 무조건 비과세가 돼요. 그렇죠. 기한이 기한은 없습니다. 여기서 기한이 있는 이건 기한이 없어. 이건 10년, 이건 5년. 이것도 기한 없고. 그럼 일반 주택이 없고 네. 상속만 받았는데 그 상속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그 5년 이내 그냥 아니요. 그건 없고 그냥 일반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주택. 그냥 1주택이죠. 그냥 일가구 일. 아 이제 주택 그냥 일반 주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게 없으면. 아 주택 하나 있어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 해석이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특례 이게 해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챙기기는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2주택자라도 빠지는 방법이 있다. 어떤 케이스는 비과세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 할 정도 케이스를 주로 대표적인 게 이제 상속, 혼인, 장기임대주택. 예? 아 무슨 말인지 예. 상속이 알겠어요. 제일 억울한 중과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지. 예, 뭐요? 아니 예. 제가 아까 일반 주택 있고 상속을 받았는데 예. 상속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중과세가 안 된다. 예. 아니라요. 예. 중과세가 안 된다. 아니 그 5년 이내가 없어. 그거는 상속주택. 아, 중과세. 중과만 배제된다는 예. 거잖아요. 중과할 때 5년이고 비과세. 비과세 때는 제한이 없더라. 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155조가 21항인가 23항인가까지 있어요. 하나의 규정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예요? 155조예요? 소득세법 시행령. 그러니까 154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는 1세대 1주택에 대해 있고 155조에는 1세대 2주택 1세대 1주택 특례라고 그래서 2주택 이상 보유했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규정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주택을 갖고 있다가 양도하면 비과세를 되는데 2주택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그런 규정이 있더라 정도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일시적 이주택은 뭐 내가 집을 팔기 전에 샀을 때 그때는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됐고 그래서 일시적 이주택이 할 때는 1년 있다가 살아야 되죠. 왜? 이게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게 보유가 2년, 거주가 중복기 3년 이렇게 돼갖고 역전 현상이 벌어져서 그렇다. 전에는 3년 보유하면 비과세 되고 중복기간 2년이 해서 뭐 바로 사는 건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보유가 2년, 중복이 3년이 돼서 1년 있다가 사야 됩니다. 새로운 주택을. 응?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럼 통상적으로는 그걸 설명을 하려면 판사에서 설명을 드려야 편한데 다시 치우기는 뭐하고. 자, 일시적 이주택. 그 일시적 이주택 적용받으려면 1년이 지나서 취득해야 된다. 새로운 주택을.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조정지역은 이제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더라. 근데 그 2년으로 줄은 게 납세자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예? 바로 시행돼서 하는 게 아니고, 예?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부터 적용이 된다. 자, 상속주택. 별도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그래서 일반 주택은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해야 된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에는 특례 적용을 못 받는다. 그겁니다. 비과세를 못 받는다는 거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세금 내야 된다. 응? 자, 혼인.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해서 2주택이 된 경우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팔면은 비과세 된다. 혼인은 혼인신고한 날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혼인에 따른 2주택하고 일시적 2주택은 둘 다 섞어갖고 적용해 주는 거로. 그래서 1주택 보유자하고 1주택 보유자가 아니라 일시적 2주택 보유자하고 1주택 보유자하고 혼인했더라도 비과세를 해준다. 겁니다. 예? 예. 원래는 1주택 보유하고 1주택 보유하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 일시적 2주택까지 했다. 이건 법에 없는 얘기고 국세청에서 해석으로 풀어준 겁니다. 예? 그 대법원 가서 이렇게 붙었다 하면 비과세 못 받아요. 예? 왜? 법에 1주택 보유자하고 1주택 보유자하고 혼인했을 때 특례 적용해준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일시적 2주택자하고 1주택자하고 혼인했다. 그럼 비과세 못 받습니다. 법 문구상으로. 이 법원에 가서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면 비과세 못 받아요. 과세됩니다. 국세청에서 풀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예? 그런데 일시적 2주택자하고 1주택자하고 혼인하는 경우는 된다. 국세청에서 이렇게 풀어준 겁니다. 이거 제목을 또 안 바꿨네. 혼인이 아니라 동거봉양인데. 응? 아까 혼인처럼 그 부모를 모시려고 1주택을 가진 부모를 모시려고 학가했을 때 그때도 이제 비과세를 해준다 이겁니다. 응? 그 연령은 학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여기 1주택자하고 1주택자하고 혼인 학가해야 되는데 이 혼인처럼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하고 학가했을 때도 적용해준다. 왜 제목을 전부 이거 안 바꿨냐? 이건 문화재보호법에 지정문화재 관련해서 있는 주택하고 일반 주택 했을 때 한 거고. 제목이 이걸로 다 바꿔야 됩니다. 혼인이 아니라 이게 제가 이걸 제대로 이건 있네.
농어촌 주택에는 바꿨네. 자, 장기 임대 주택. 장기 임대 관련해서 내가 주택 하나를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다른 주택을 팔 때는 장기 임대주택은 없는 걸로 봐서 비과세를 해준다. 그때 사업자 등록하고 지자체에다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우리 사업자 등록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5년입니다. 보유기간. 임대기간이 5년을 충족해야 돼요.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팔아도 됩니다. 5년은 계속 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5년 중간에 또 5년을 못 지켰다. 그러면 당초에 내야 될 세금 추징하는 거죠. 얘가 과세돼요? 아니면 먼저 파는 게 과세? 야도 과세, 야는 비과세 받으려면 비과세가 되는 거고, 먼저 건 무조건 추징되는 거고. 그러니까 임대주택만 등록을 하면 네. 5년이 건도 안 돼도 미도를 해도 네. 저희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거든요. 일단은 비과세 해주고 기다립니다. 5년간 임대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사후 관리가 됩니다. 사후 관리가 안 돼요. 예. 그래서 5년간 임대를 못했다, 그 중간에 팔았다 그러면은 추징합니다. 아, 사후 관리가 돼요. 예. 이자까지. 이제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관할구청에다가 임대주택 그 등록을 해야지만 먼저 관할구청에다 먼저 해야 하고서 그 등록증을 갖고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임대 조건인 거죠. 예. 그 조건이 부합이 되는 거죠. 예. 아니 사업자 등록할 때 안 받아줘요. 아니, 아니 그 관할 자체에다가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양도세가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양도세가 국세예요. 국세 어디서 취급해요? 국세죠. 국세니까 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해야죠. 하고 5년 전에 실질적으로 팔았는데 예. 하긴 등기부등본에 갖다 납부하게 그 이제 그때 처음 초건이 되려면 그 사업자 등록뿐이 아니라 요걸 잘 생각합니다. 파란 주택이 2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다 주택, 그래서 하나 장기 임대주택 하더라도 이 파는 것이 2년 이상 거주 안 했으면 이 규정을 적용 못 받습니다. 2017년 8월 3일 이전이 그거하고는 별개예요. 그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취득한 거예요. 그래도 이건 이게 제목이 장기임대주택하고 거주주택을 보유하는 거서 거주주택을 팔 때 비과세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주주택을 2년을 거주를 했어요. 하셔야 돼요. 예. 여기도 가장 키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5년 이상 임대해야 되는데,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 일시적주택을 경고한 사람들한테는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다른 것은 뭐 없죠. 다른 건 뭐냐? 솔직히 하나 세금 적게 나오는 거 먼저 팔아야 되겠죠. 그 장기 임대에 대한 몇 호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1호 이상 된다. 1호 이상. 예. 근데 여기는 이제 기준 시가가 필요하죠. 6억 원, 3억 원. 예. 그러니까 6호 이하의 어떤 예. 저 등록을 했는데도 계속 공실이에요. 임대가 안 나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등록일 기준으로만 봐요. 5년. 그 5년 기간은 등록한 임대 기간을 얘기하고 공실은 3개월을 인정해 줍니다. 공실은 3개월만. 나가갖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려면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3개월 동안은 임대한 걸로 봐줍니다. 그 계속적으로 임대를 안 했다. 그러면 그 임대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무조건 실 임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 압니까? 5년 이상 보유를 했다면 사업자 등록한 후에 임대한 걸로 봐주겠죠. 예? 특별한 경우 아니고. 부가세 신고를 하잖아요. 했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보셔놓는 거? 그 사업자 현황 1월달 하는 거 예. 임대했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 적당히 적당히 넣어서 적당. 아니 전에 임대했던 사람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전입신고 막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 5년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걸 안 봐요. 너무 재밌네요.
그것까지 어떻게 체크하겠어요? 요즘 전입신고 다 본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임대 유형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세든 월세든. 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도 5% 이상 올리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임대기가 5 이상, 그러니까 5% 이상은 네. 이상하면 안 돼요. 예. 그 제한이 다 규정이 생겼습니다. 근데 임차인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겼을 때는 나중에 해코지할 수도 있죠. 그런 건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일시적 기간이 지나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내면 그나마 갖고 있는 2주택 있다 그러면 주게 세금 계산해서 적게 나온 거 먼저 팔아야 되겠죠. 단순히 숫자만 계산한다면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여지는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단순히 생계산만 한다면 적게 나온 걸 해야 되겠죠. 여기서 임대주택 등록을 5년 이상 하라고 하셨잖아요. 등록하고서 예. 5년 근대하라고 했는데 여기 20페이지 보면은 임대 의무 기간이 4년에서 8년이었거든요. 장기 있고 8년 있고 막 그러지 않아요? 요 장기 임대주택은 5년입니다. 그 4년 8년은 그 집 앞 거기 개별 법에 의한 규정이고 단기인데 우리 이 155조 이게 20항이가 있거든요. 장기 임대 규정 이거는 5년입니다. 그럼 양도세는 무조건 5년만 임대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 장기 임대 규정 적용 받으려면 예. 양도세는 5년인데 예. 여기 지자체에서 의무 임대 기간은 예전에는 4년이고 최근에는 8년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럼 어떤 그건 뭐냐면 취득세하고 재산세 감받거든요. 네. 그걸 감받는데 이게 4년이냐 8년이냐 좀 율이 틀려지고 면제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래 모든 거를 다 혜택을 보려면 최장 8년의 임대 기간을 충족해야지 취득세 최대한 혜택을 보려면 8년을 해야 됐고 지금 8년인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중과 배제할 때 장임대에서 중과 배제하잖아요. 지금 안 해줍니다. 그죠? 8년은 해도. 그 문제예요. 주택수에 들어간단 말씀이죠? 예. 주택수에는 당연히 들어가죠. 그걸 팔았을 때도 중과를 한다는 거죠. 전에는 장기임대에서 팔아도 중과를 안 했는데 지금은 중과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사업자 등록 안 하면은 양수에 과세하는 게 맞다. 요거는 말씀 드릴게요. 집을 팔 때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더라 하면은 이건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어떤 거냐? 2006년 1월 1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거. 그죠? 이런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이건 주택이 아니더라도 비과세를 안 해줍니다. 예. 그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표현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인데 주택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조합원 입주권 팔면 이거 그 다주택 중과는 안 하거든요. 권리이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은 중과하지 않습니다. 주택이 아니니까. 비과세 판단하거나 중과 판단할 때 그걸 숫자를 갖다 쓸 뿐이지 그 자체는 주택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합원 입주권이 갖고 있다. 그랬을 때는 비과세를 못 받는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뭐 자세한 내용은 본점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대 주택 비과세 조건 대충 여러분한테 감을 잡으시라고 개념 정리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됐나 모르겠는데